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입니다. 자, 예.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네. 많은 수강생분들이 예 선생님으로 많이 알고 있던데요, 요즘. 아직 웃기만 하는 선생님. 웃기만 하는 선생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원래 이제 지난 영상이 아마 편의점 편이었을 건데, 근데 이제 이제 구독자분께서 좀 좋은 취지에서 그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의 이제 전반적인 영상을 다시 좀 리프레시하고자 그래서 아마 좀 다시 처음부터 좀 영상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것 같고,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영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 수업을 듣는 듯한 약간 커리큘럼식의 진행이 좀 될 거고, 마찬가지로 토크쇼 개념의 이제 그런 뭐랄까요, 토크쇼 개념의 컨셉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영상을 보시면서 뭐 재생 목록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이제 순차적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커피 공부가 좀 잘 되셨으면 좋은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영상 원래 찍었으니까 이제 컨셉을 바꾸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할 주제는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에스프레소에 대한 뭐 이제 실습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부터 일단 오늘은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시면서 이론적으로 저렇구나 요렇구나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매니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에스프레소란 어떤 커피일까요? 수업에서 하는 대로 말해줘도 돼요? 예,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에스프레소란 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추출한 커피? 높은 압력으로 일단 빠르게 추출하는 커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보통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되어 있죠. 익스프레스. 그렇죠. 일단 그 이탈리아 전통 커피 음료로서 뭐 미국 어원인 익스프레스에서 어원을 따와서 뭐 에스프레소라는 이제 음료, 뭐 신속한 빠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쓸데없는 내용이에요. 방금 우리 수빈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오히려 이제 실전에 좀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역사나 뭐 그런 정의 이런 것들을 커피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실력이 내가 커피를 만들고 맛을 보고 맛을 조절하는 능력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희야 강사니까 뭐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여태까지 양성한 수강생분들이나 가르쳤던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좀 실전 위주의 커피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때 일단 좀 초점을 맛에 관련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역사나 그런 쪽을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냥 역사학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역사학자를 하세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있는 자격증들 시험을 볼 때 역사가 좀 섞여 있어 공부를 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근데 일단 실전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에스프레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물을 이용해서 압력을 사용한 빠르게 추출하는 커피다. 요 정도로 그냥 정의가 되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추가적으로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에스프레소는 진하다. 진하다. 뭐예요 그게? 물에 희석해서 먹어야 된다. 뭐야? 일단 에스프레소 자체는 기본적으로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이제 커피들이 성분들이 이제 뽑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핸드 드립이나 더치 커피 이런 거에 비해서 시간대가 굉장히 짧아요. 맞아요. 1분 미만의 추출을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보통 이제 정상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나오기까지 압력이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압력들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압력을 사용을 하고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저항을 가지려면은 이제 입자는 다른 커피 도구들에 비해서 더 얇은 입자를 써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제 좀 저항이 걸릴 수 있고, 그 저항에 의해서 커피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도 추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들 또 에스프레소 하면 궁금해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크레마는 맛이 있나요? 크레마는 맛이 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좋은 의미에서 맛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맛 자체라는 것들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크레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약간은 비수용성 물질들이 보통 이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콜로이드화 된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뭐 내용들은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제 기초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서만 좀 설명드릴 거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뭐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또는 뭐 지방 성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일단 먹어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다. 근데 이제 나는 뭐 크레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있어야 맛있는 커피인 것 같다 하셨을 때 그 크레마를 한번 떠서 드셔서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맛이 있는지. 네. 굉장히 쓰고 마우스필적으로 텁텁한 맛들이 이제 유발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추출 압력은 높을수록 더 진하게 나오나요? 추출 압력이 높으면 평균적으로는 이제 9기압, 9바라는 압력에서 이제 추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9기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력 자체는 수돗물 압력보다 평균적인 수돗물 압력보다 굉장히 강해요. 평균 수돗물 압력이 한 3에서 4기압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9기압 정도에서 에스프레소를 평균적으로 뽑는데 방금 질문은 이제 9기압보다 더 높은 압력을 쓰면 쓸수록 커피 성분이 잘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 11기압을 견딜 수 있는 저항값을 맞춰주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추출되는 성분들이 이제 더 많이 토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커피가 무작정적으로 맛있어지느냐는 아닙니다. 그것도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커피 성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커피는 커피 성분이 잘 안 나올 수 있는 뭐 조직의 조건이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뭔가 과소 추출이라는 커피 맛의 뉘앙스가 나왔었고 정상 추출 범위에 못 도달하는 맛이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입자나 뭐 다른 것들을 건들 수도 있지만 뭐 나는 가변한 머신이 있어서 압력을 높였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커피 성분들이 더 잘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약간 매캐하고 텁텁한 뉘앙스로 많이 좀 추출이 쏠리다 보니까 추출 어느 특정 구간에서만 높은 압력을 쓰는 걸 좀 권장드리긴 합니다. 추출이 뭐 다음 시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커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커피 성분이 처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약간 압력을 높이 써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물론 더 앞전에는 이제 약간 적심 단계인 인퓨전 단계의 낮은 압력을 좀 써주시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높은 압력으로 그냥 쭉 추출을 만약에 다 이루어낸다 라고 하면 커피는 좀 진해지기도 하지만 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추출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출 변수요. 기본적인 일단 거?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좀 중요한 커피 추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 분쇄도, 입자 또는 메쉬라고 불리게 됩니다. 분쇄도, 입자, 메쉬.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추출량. 내가 커피를 얼만큼 뽑아냈느냐. 가끔 에스프레소 머신에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뭐 몇 미리, 몇 그램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만큼의 물을 쏜다는 거지 그만큼 추출이 된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거를 많이 오해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원두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정도의 디게싱 기간을 가지고 뭐 몇 그램 정도 추출을 해 몇 초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많이들 혼동하시고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디스플레이 보고 이제 추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에스프레소의 중량을 재는 게 실제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이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기는 원두의 양, 도지양이라고 또 하죠. 원두의 양이 이제 많이 담기게 되면 물의 통과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당연히 이제 더 많은 물들이 그 저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입자가 맞춰져 있다라고 했을 때 뭐 0.5g 또는 1g 정도씩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에스프레소 한 3에서 5초 또 많게는 7초 정도까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균일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된다? 저울을 사용해서 에스프레소를 또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또 참조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소랑 정상 추출이랑 가다 추출의 차이점이 뭔지, 맛적인 차이점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추출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과소 추출, 언더 익스트랙션 이렇게 부를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과소 추출이 됐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름 그대로예요. 성분이 적게 나온 커피입니다. 근데 그거를 맛의 기호로서 좀 안 넣는 이유가 일단 좋지 못한 마우스필이라는 것들이 좀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소 추출이 되면은 특징적인 거는 여운이 짧고 밍밍하고 신맛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건데 사실 얘네들은 기호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운이 짧은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또 뭐랄까 신맛을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과소 추출의 문제점은 사실 마우스필의 종류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쪼갭니다. 떫은 쪽과 와인을 먹었을 때 떫은 쪽과 반대로 좀 가루약 같이 또는 미숫가루 같은 그런 텁텁한 쪽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이제 교육 때 설명을 드리는데 둘 다 해외에서 봤었을 때는 아스트리젠트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센서리적인 스킬이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뭔가 떫고 텁텁함에 대한 경계가 좀 나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나눠졌을 때 나중에 이제 수치적인 것들까지 이제 약간은 근사치까지 맞출 수 있는 이제 실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과소 추출되는 커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떫은 쪽에 아스트리젠트가 좀 많이 느껴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과다 추출된 커피들 같은 경우는 뭔가 미숫가루 먹거나 약간 혀가 데었을 때처럼 까끌거리고 텁텁한 마우스필 그런 아스트리젠트가 좀 느껴졌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음식에 대유를 하자면 과소 추출의 떫음은 뭔가 레드 와인을 먹었을 때 또는 많이 먹진 않지만 약간 바나나 껍질에 있는 부분을 먹었을 때 바나나 껍질 그 살 쪽이 있잖아요. 거길 먹으면 굉장히 떫거든요. 그렇죠?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변태네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과다 추출 쪽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루약 먹었을 때나 또는 미숫가루 같은 초콜릿, 그쵸. 그거 약간 그런 텁텁함류, 그런 부분들이 약간 과다 추출해서 오는 아스트리젠트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떫다, 텁텁하다를 영어적으로 제가 의미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마우스필들을 여러 커피하는 사람들과 칼리브레이션을 해봤을 때 다 그냥 노트에 보면 아스트리젠트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세부적으로 떫은 쪽과 텁텁한 쪽을 좀 더 나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중요시되게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에스프레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재미있는 에스프레소의 각종 추출 변수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정말 이제 좀 수업처럼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제 좀 해보도록 할 거고 아마 영상이 길어지면 몇 부작으로 좀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아마 이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저희랑 직접 하고 그 상황에 직면해서 뭔가 추출을 하고 뭔가 변형을 시키고 이런 맛들은 어떻게 되어는 영상에서 사실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 느끼기에 이런 맛이 났을 때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해 보시고 앞으로 이 영상을 집중해서 좀 보시면은 사실 앞으로 커피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영상을 보는데 조금 더 욕심이 생기시면은 네.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죠. 그쵸. 네, 그건 좀 재밌는 포인트네요. 뭔가 좀 더 맛을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은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강생분들이 그래도 좋은 반응에 이제 수업 이제 성취도를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차후 문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이 영상을 앞으로 정주행하셔서 꼭 이제 커피를 이제 굉장히 잘해지는 실력자가 되실 때까지 물론 이제 저희도 항상 이제 노력하고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저희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항상 이제 필수로 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